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플라이드 AI 아키텍트 홍은이라고 하고요.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했고 대학원까지 과정을 마치고서 우리나라 국내의 현대자동차나 SK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데이터 관련된 일을 했고 최근에 생성형 AI랑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그쪽 분야에서도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 토지를 구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층을 이렇게 쌓아서 이제 아파트를 완성하듯이 보통은 5개의 층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L6은 제가 외부와 소통하는 그 개념으로 하나 더 층위를 넣었는데 L1에서는 에이전트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에이전트한테 데이터를 쏴주는 그런 이제 L1의 단계가 있고 여기가 이제 땅의 지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L2에서 그 LLM이 그 텍스트를 이제 생성하고 추론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사고의 층위가 있고 L3에서는 LLM이 하지 못하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층위인데 도구를 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2에서는 두뇌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L3에서는 도구가 지어져서 실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웹에서 LLM이 답변하지 못한 거를 더 방대한 데이터에서 더 끌고 와서 답변을 하거나 그런 이제 층위가 있고 L4에서는 전체적으로 사람이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나온 결과를 보고서 이제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 실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5는 이러한 에이전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거를 음악에서 지휘하듯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에이전트를 다 타임 스케줄링에 맞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메모리를 공유하면서 그러한 층위가 있고 이제 옵션으로 하나 더 둔 거는 이런 내부의 에이전트가 외부와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API로 연동해서 뭐 그쪽에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L1에서 가져와서 뭐 이제 답변을 해서 답변을 쏴주는 최상단 레이어가 이제 L6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런 AI 에이전트, 뭐 LLM, 레그 여러 가지 다 혼용해서 이제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아까 층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기 계층마다 다 전문화된 직업군이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1의 데이터는 약간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업군이 있고 그 L2의 이제 LLM 부분에서는 뭐 LLM 디벨로퍼라고 해서 그런 텍스트 언어 추론 모델을 연구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직업군이 있고 L3에서는 뭐 레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도화돼서 하는 이제 직업군이 있고 L4에서는 이런 에이전트를 이제 실행하는 딴에서 에이전트 엔지니어 뭐 이런 직업군이 있고 L5에서는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엔지니어나 플랫폼 엔지니어 뭐 이런 직업군이 전문적으로 각각 층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저희가 실제 실무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를 혼용해서 쓰지 말고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이거를 다 다룬다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성형 AI나 뭐 AI 에이전트나 이런 기술들이 예전에 뭐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수준이랑 다르게 너무 스피디하게 기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기술을 이제 선진적으로 만드는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 같은 쪽에서도 이제 고객사들이 이런 개념을 다 혼동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개념적인 혼동이 있어서 교육이 아무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도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기술적으로 다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이제 용어를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데이터 사이언스든 빅데이터든 생성형 AI든 AI 에이전트든 다 각기 다른 개념이지만 다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메커니즘이 앞서 설명드린 개념마다 다 다른 것 뿐이지 데이터가 이제 아파트 구조물에 이제 땅
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데이터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런 에이전트가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제 흘러와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챗GPT는 하나의 그 LLM의 서비스나 언어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LLM이라는 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초거대 언어 모델인데, 요런 다양한 웹소스나 뭐 그런 책이나 뭐 오디오나 뭐 요런 데서 이제 텍스트를 습득을 해서 그거를 인간의 사고에 맞게끔 사고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인간이 답변하듯이 전문가처럼 이제 답변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픈 소스도 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서 그 허깅 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오픈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랭킹도 매기고 언어 모델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L3는 L2에서 LLM이 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보조적으로 해주는 층위인데요. 그 LLM은 사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 뭐 요리사가 이제 주방에서 칼이 필요하고 뭐 도마가 필요하듯이 그런 칼과 도마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LM이 자체적으로 이런 대규모 텍스트나 뭐 여러 가지 소스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식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정된 거를 더 방대한 것이나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하게 어떤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답변을 가져오거나 코드를 전문적으로 생성하는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런 툴을 자체적으로 콜링을 해서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L3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L2와 L3에서 사람이 사고를 하고 이제 도구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L3에서 액션을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observe, 관찰을 해서 수정하고 다시 또 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런타임으로 계속 실행되는 것이 L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5의 오케스트레이션은 말 그대로 지휘를 하는 겁니다. 음악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듯이 앞에서 설명한 그런 에이전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싱글 단일 에이전트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싱글이 각각의 뭐 역할이 있어서 어떤 거는 분석하는 역할, 어떤 거는 리서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쓴다고 할 때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맞게 움직일 수 있게끔 지휘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L6을 더 붙인 이유는, 보통은 L1에서 L5가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실제 실무를 할 때는 이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화면에서 실제 이 결과들을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송출되는 그런 것들을 L6이라고 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보조적으로 넣은 개념이고, L1에서 데이터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이제 API에서 데이터가 하나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외부 세계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그 내부 에이전트가 다 돌고 나서 그걸 밖으로 표출하거나, 이 첫과 끝에 있는 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본 결과, 보통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일을 하시느라 되게 바쁘시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든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객의 평점 관리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자동화되면 이런 자영업에만 온전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하나의 예시로 갖고 왔고,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리뷰들이 하나씩 올라오면 그것들이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LLM이 긍정인지 부정한 의견인지 중립적인 의견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감정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그 DB에서 그 고객의 프로파일을 조회해서 매칭을 해서 감정 분석 결과랑 합쳐가지고 사장님의 말투를 학습을 해서 적절한 이제 응답을 내놓고, 사장님의 컨펌 없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이제 답글이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님의 컨펌 하에 계속 클릭할 때마다 자동으로 응답이 생성되는 것이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쌓아지는 그런 예시를 하나 갖고 와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워크플로우가 엠파렌에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가상의 화면을 여기 execute 스텝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아웃풋에서 자바스크립트 형식의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 20개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하나하나씩 답변을 만들어야 되니까 루프 오버 타임이라고 해서 배치 사이즈 1로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가져와서 답변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루프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루프 브랜치에 보면 이렇게 하나를 가져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가져온 것을 긍부정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LLM을 이제 노드에서 요거를 쓸 건데, 이제 오픈 AI나 뭐 기존의 언어 모델을 쓰면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로컬에서 돌아가는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요런 것들이 다 서버가 미리 세팅이 돼 있고 이제 실행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무료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텍스트를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시지어 모델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들어오고, 미리 만들어진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기존에 하나하나씩 갖고 오는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분석을 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 컨텐츠에다가 이제 담습니다. 여기서 이제 긍정과 부정을 추출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핵심 키워드도 이제 추출을 해줘 라고 하고, 얘가 이제 뭘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리뷰 내용을 제이슨 컨텐츠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인풋에 있는 이 컨텐츠를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가져와서 감정을 분석해달라고 여기서 이제 메시지에다가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은 OLAMA 어카운트가 있으시면 로컬에서 설치해 놓은 거를 여기서 검색이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델을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dd 옵션을 누르셔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스템 메시지라고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메시지를 이제 추가하셔서 LLM이 행동하는 가이드 룰을 적으시면 되고, LLM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상공인 리뷰 분석 전문가다. 그래서 너가 할 역할은 리뷰를 분석해서 긍정과 부정을 추출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이제 명시를 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add 옵션에 보시면 이 temperature라고 해서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변을 이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울수록 매번 창의적인 답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긍부정 분석의 경우는 답변이 달라지면 안 되고 일관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0.3이라는 0에 가까운 이제 수치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맥스 토큰은 이게 아웃풋 토큰을 의미하는 건데 길이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긍정, 부정 그리고 핵심 키워드만 나오면 되니까 비교적 작은 500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익스큐즈 스텝을 누르시면 리뷰를 하나씩 들어온 거를 요런 LLM 역할 가이드를 준 거에 기반해서 이제 긍정과 부정을 분석한 아웃풋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리뷰에 대해서는 긍정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이라고 분석한 이유는 이 고기, 육즙, 대박 요런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이라고 LLM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고, 이제 원본 데이터랑 합쳐서 방문 이력 DB에서 고객 정보와 또 합쳐가지고 기존에 사장님이 갖고 있는 이 고객 정보가 있으면 요거랑 더 추가적으로 매칭을 하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옵션인 부분이라 생략을 하셔도 되고, 기존에 사장님이 갖고 있는 고객 프로파일링 데이터랑 다 매칭을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감정을 분석한 것과 이제 고객의 프로파일링이 된 정보가 함께 들어오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의 말투를 LLM한테 가이드 해줘서 예시를 이제 4개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긍정의 답변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 부정의 답변, 중간 감정의 답변, 다양한 이제 감정의 층위에 따라서 이제 답변의 예시를 달아주고, 요런 스타일로 답글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다시 또 LLM에게 이런 지시를 하면 여기 아웃풋에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사장님이 직접 매번 고민하지 않고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예시 2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20개가 루프 오버 타임에서 하나씩 들어오고 감정 분석하고 고객 프로파일링이랑 하나에 대응되는 거가 매칭이 되고, 그 하나에 대해서 말투를 LLM이 사장님 말투대로 응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 컨펌을 받고
있고, 여기 제가 만든 프론트엔드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자동으로 게시됨을 누르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답변이 이제 게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 시연을 해보면 앞에 M8N에서 루프가 이제 돌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 거를 이런 프론트엔드 화면에서 실제 확인을 하고, 여기 네이버에 게시하기를 누르면 실제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에 게시가 이제 되고, 하나씩 또 그 M8N에서 아까 그 노드들이 돌아가면서 생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게시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 리뷰봇을 만드실 수 있고, 사장님이 이렇게 컨펌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올라가게끔 또 할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컨펌을 하고 올라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AI 에이전트는 직접 전문가라면 코드 기반으로도 다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이렇게 M8N과 같은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AI 에이전트가 뭔지 아이디어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에이전트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 층위를 다 각각 설계하시고, 그 설계에 맞는 이런 노드들을 매칭을 시킨 다음에 이 M8N에서 이제 대응되는 노드를 검색해서 연결하고, 그 노드에 더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설정을 좀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전체 워크플로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나만의 에이전트가 이제 생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서류 발급 제출 같은 봇도 만들 수 있고, 논문 분석 비서나 아니면 뭐 틱톡 챌린지 같은 거를 자동으로 업로드 하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자동으로 포스트를 계속 올리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제 AI 에이전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서류 발급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AI 에이전트 봇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정부 API랑 연동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LLM이 긁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L3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가 요런 필요한 서류는 뭐고 어떻게 준비하세요 라고 해서 그거를 이메일로 내가 받아볼 수 있게끔 에이전트도 만들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웹서치를 통해서 트렌딩 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검색해서 그거에 대한 뭐 포스트를 조합해서 LLM이 자동으로 글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그런 봇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이 시스템의 공통 파이프라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L6에서 데이터 같은 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그거를 L2 LLM이 판단하고, L3에서 LLM이 하지 못하는 거를 보조하는 L3가 있고, 그리고 L4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L6에서는 이런 거를 다시 또 외부에서 보여주는, 아까 소상공인 화면처럼 실제 사장님이 본다 하면 그 고객이 필요한 화면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공통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그 L1에서 L5라는 레이어가 이제 통합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거를 AI 에이전트라고 하시면 안 되고, L1에서 L5가 다 유기적으로 함께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게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을 혼용해서 쓰시는 걸 주의하시되, 에이전트는 이제 스스로 계획 미리 플래닝하고, 그거를 내가 필요한 도구를 취사 선택해서 가져오고, 그 결과를 내가 보고서 다시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거를 AI 에이전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8N 에이전트를 혼동하는 개념을 조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만약에 M8N 에이전트를 만들었다, 뭐 레그 에이전트 써요, 뭐 GPT 에이전트 써요, 챗GPT가 에이전트가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면 에이전트가 아니고 각각의 층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8N 에이전트는 그 L6의 어떤 외부 세계와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노코드 기반의 자동으로 이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레그는 LLM이 하지 못하는 거를 보조하는 어느 하나의 기술,
아니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PT는 LLM 언어 모델이고 그 챗GPT는 그러한 언어 모델을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에이전트 안에 하나의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AI 에이전트 만들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 각각의 하나의 부속품을 다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속품들을 잘 조합하고 설계해서 다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가 비로소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